미국에 패트리엇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뭐다? 중거리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천궁2가 드디어 실전 배치됩니다. 더욱 촘촘한 방어망을 형성해줄 천궁2는 벌써 해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천궁2 어떤 물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궁2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서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여 2017년 6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험 발사된 천궁은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의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켜서 그 요격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천궁2의 정확한 스펙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 천궁과 비교해보면 추측이 가능할 듯한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앞부분의 탄 직경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추진부의 직경은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비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해가지고 도달 고도를 또 높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탄도탄이라는 물건이 정말 엄청나게 빨리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도 더 빨라야 돼서 그래서 추진체를 더 대용으로 붙인 겁니다. 2018년 양산에 착수해서 이번에 최초 포대 물량이 군에 인도됐는데요. 총 1조 119억 원을 들여서 2023년까지 7개 포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1포대당 32발이 장착되니까 계획대로 7포대가 구축되면은 224발이 배치되는 건데요.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8개 포대 등 108발의 요격 미사일과 함께 촘촘한 방어망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 천궁2가 있으면은 1이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 천궁1이 나왔어요. 천궁1은 비행기를 잡기 위해서 만든 미사일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우리 군이 호크라는 그 미국에서 들여온 미사일을 썼는데 이게 천궁1 배치될 때까지 자, 좀 계산 좀 하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한 40년을 썼어요, 거의. 되게 오래 쓴 물건이라 개량을 해도 정말 이건 너무 오래된 물건인데 특히나 문제가 호크는 공군 방공표에서 호크 써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움직이고 설치하고 다시 움직이는데 터 나오게 복잡하고 사람 손 많이 가고 피곤합니다. 원래 호크라는 미사일이 1950년대에 개발된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에서 중고 패트리엇을 들여오고 그러고도 호크 대체는 결국 늦어지다가 이제 천궁1이 실전 배치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도태가 시작된 겁니다. 참 노인학대 간신히 끝냈죠. 그렇게 해서 천궁1이 나왔고 천궁2는 천궁1에 기본적으로 갖추지 않았던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이게 사실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천궁2는 천궁1을 살짝 개량한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기술 자체는 기반으로 했지만 그냥 다른 미사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탄도탄 요격 체계라는 게 사실 일부 선진국에서만 개발이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죠. 천궁2는 탄도탄 요격을 위해서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탄도탄 추적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사일만 빠르고 정확히 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적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그리고 그 레이더로 또 동시에 우리 미사일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사일과 적 미사일을 둘 다 같이 동시에 파악을 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기술이 있고 그 레이더로 받아들인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등등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의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궁2는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기술을 같이 개발하면서 만들어야 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사일을 유도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게 정확한 얘기고 유도탄은 빠른 반응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제어 기술, 연속 추력형 측추력 자세 제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거 이름들을 읽다가 혀가 꼬이는 그런 기세인데 좀 간단히 설명을 하자 보면은 미사일 앞에 조그만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 날개로도 자세를 제어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엄청나게 빨리 달려는 탄도미사일에 맞춰가지고 미사일의 자세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날개와는 별도로 미사일 옆부분에 여러 개의 조그만 그 로켓이 또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로켓을 뿜어가지고 이렇게 싹싹 그 사이드 스텝을 밟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미세한 어떤 자세 제어 가능하게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측추력기에 의한 초기 회전 방식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천궁1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궁2에서도 구현된 건데 이게 미사일이 수직으로 날아가요. 근데 미국 패트리엇만 해도 수직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일단은 발사대가 비스듬하게 목표 쪽으로 꺾어서 그 다음에 쏘거든요. 근데 천궁은
딱 발사된다, 수직으로 발사되는데 거의 그 직후부터 확 방향을 틀어가지고 날아가요. 우리나라 같이 초기부터 이렇게 측추력기로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뭐 없다고는 못해도 흔한 건 아니에요, 확실히. 한마디로 정말 그 확보한 나라가 굉장히 적은 고난이도 기술인데 그걸 우리가 실현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천궁1은 안에 폭약이 들어있어가지고 목표물까지 갔다가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파편과 폭풍으로 목표를 떨어뜨립니다. 왜냐면 상대가 비행기니까. 근데 천궁2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탄도탄 요격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워낙 빨리 날아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목표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자, 참고로 이번 천궁2의 실전 배치 소식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무기가 러시아의 S-400입니다. 최신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항공기 요격 시에는 최대 사거리가 400km고요. 최고 속도가 마하 12, 굉장히 강력한 미사일 및 항공기 방어 시스템인데요. 알다시피 러시아 S-300 기술 중에 우리나라의 천궁1에 들어간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과거에 불곰 사업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소련에 빌려준 돈을 러시아가 이게 갚아야 되니까 걔네가 현금이 없다. 아, 그러면 기술이라도 줘. 그래가지고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요격미사일 관련 기술을 일부 전수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천궁 같은 경우도 그때 들어간 기술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90년대 말 러시아의 알마즈 안테이사와 기술 이전을 맺었었는데 그때 들어와서 우리가 실현시킨 게 콜드 런칭이에요. 콜드 런칭이 뭐냐? 그러니까 콜드는 뜨겁지 않다는 거고 런칭은 발사니까 미사일 자체가 확 발사되는 게 아니라 가스 압력 같은 걸로 일단 미사일 한번 툭 튀어나가게 한 다음에 공중에서 미사일 로켓을 점화시켜가지고 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주변이 어떤 그 막 화염이 확 나가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훨씬 안전하고요. 또 포대 구성이나 운용 교리 등도 러시아와 꽤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는 여기에 좀 더 성숙도가 높은 미국이나 어떤 유럽 쪽 기술이 합쳐졌는데요. 러시아의 S-300, S-400 시리즈는 측추력기용 로켓 연소관이 하나, 분사가 필요한 쪽에 노즐을 막고 있는 마개를 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라든가 추진력 이런 거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쓸 수 있는 방향에도 약간 제한이 있는데 패트리엇 팩3 같은 경우는 그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구멍이 쫑쫑쫑 뚫려 있어요. 360도로 쫙 위아래로. 그래가지고 사실상 모든 방향에서 점화가 탁탁탁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굉장히 미세한 방향 조절이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처음 구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힘든 거를 그래도 우리나라가 실현을 시켰다는 점에서는 꽤 높이 살만하다고 봐요. 천궁2는 실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수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얘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지금. 사우디군이 쓰는 거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소문 다 났는데. 그래서 높은 신뢰도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궁 구매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최근에 예멘 내전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수출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의 어떤 유도 무기 체계를 어떤 대안으로 수입하려고 하는 건데 특히나 이 두 나라는 상당히 지금 속된 말로 똥줄이다는 게 예멘 반군이 이란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거를 요격할 만한 요격미사일 숫자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탄도미사일도 문제지만 드론에 의한 공격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모두 이게 지금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아주 고도의 항공 위협에 대한 대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드론 같은 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공수단을 만드는 나라 중에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뜨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건 살 수 없고 그럼 어디가 남았겠어요? 우리나라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천궁2와 천궁1까지도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좀 아쉬운 면이 적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의 안보 위협상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위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장거리 방사포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킬체인이라는 게 사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쏘기 전부터 박살을 내겠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쉽지만 탄도미사일, 특히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대한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고 있고 지금도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뭐 10분, 20분 안에 쏘고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유도 방식도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GPS라든가 글로나스 같은 어떤 위성항법 체계를 응용해서 상당히 빨리 어떤 준비를 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킬체인으로 미사일이 쏘기 전에 미리 격파되는 것만 믿고 작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는 커버를 못해도 최소한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어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천공은 그동안 어떤 탄도미사일 방어를 받지 못하던 시설들에도 어떤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